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대통령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분주하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조금 전에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가 시작됐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약 40분 전이죠. 저녁 7시 30분쯤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에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을 포함해서 국토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와 관련된 부처 차관급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전화통화로 관련 부서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소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 실무진까지 한꺼번에 부른 건 이걸 밀어서 이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자세한 현 상황을 보고받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추경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는데 회의에 진척이 있다면 추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은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입니다. 아직 통화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죠? 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율만 된다면 언제든 통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밤 늦게라도 통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첫 통화는 통상적으로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 동맹의 강화를 재확인하는 그런 상견례적인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북핵 또는 관세 협상 이런 현안 협의도 일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여러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건 대부분 반려가 됐다고요?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해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 그리고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의는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오늘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사의가 반려된 일부 국무위원들한테는 이제 곧바로 업무가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일 소집을 지시했죠. 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회의에서도 일부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유선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대통령은 외빈을 초청해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은 취임식 만찬을 청와대 안에서 했지만 이번엔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 만찬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겠군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인 영빈관 안에서 저녁 7시부터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곳은 취재진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내부엔 일부 취재진만 들어갈 수 있어서 경비라인 밖에 서서 이렇게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찬엔 내외빈 약 1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 대표, 5대 그룹 총수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취임식 참석에 감사를 표했고요. 취임식 준비 관계자에 따르면 만찬 메뉴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한식으로 구성된 코스 요리를 선보입니다. 만찬 행사에 앞서 국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경축연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첫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승리의 날도 아니고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 힘이라는 그 정당의 승리의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이룩한 국민 승리의 날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만찬 행사 뒤에는 윤 대통령 일정이 더 있습니까?
네, 밤 9시쯤에 만찬이 끝나면 윤 대통령의 오늘 공식 일정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바로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지 등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취임 이튿날인 내일은 용산 집무실에서 해외 10개국의 외빈들을 접견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캐나다 조지 퓨리 상원 의장,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회장 등과 만날 계획입니다. 네,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앞에서 전다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12.3 계엄에서 시작된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의 차원을 넘어 새 나라를 세우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이념과 진영 대결을 지향하고 통합과 실용주의 정부가 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첫 인선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발표하면선 국민 주권 정부란 이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0시 이곳 대통령실이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의 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고 취임식 뒤엔 용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4, 3, 2, 1. 보신각 타종으로 임기 시작을 알린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첫 일정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군 통수권 이양을 보고받았습니다. 2022년 5월 10일 0010으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님께 이양되었습니다. 군은 엄정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 9시 50분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사절을 나섰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꽃다발을 건네는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 참배했고 방명록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오전 10시 52분 취임식장이 마련된 국회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 국회 정문에서부터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단상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새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된 용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통령실로 들어가기 전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이 동네로 이주해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할아버지가. 고맙다. 환영 인사와 함께 대통령실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신나게 일하자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축하 사절을 접견한 뒤 오후 4시에는 다시 국회를 찾아 경축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용산으로 돌아가 각국 축하 사절과의 만남을 이어간 윤 대통령은 저녁 7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축하 만찬 참석을 끝으로 임기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